네, 오늘 14번째 시간이고 먼저 간단히 어나운스먼트를 하면 지난번에 불의의 사고로 빠졌기 때문에 금요일날 본래 보강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2배로 하겠어요. 이게 갑작스럽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계획이 이미 잡혀있고 그러면 그 두 번째 렉처는 빠지고 리코드되어 있는 거 우리 학생들이 최대한 금요일 저녁까지 올려놓을 테니까 그 주말에 보든가 하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금요일, 이번 금요일 말고 다음 금요일, 일주일 후에 퀴즈를 보니까 여러분이 잘 대비를 해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리뷰를 합시다. 리뷰를 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이 과목의 전체 구조를 잘 기억해 두면 여러분이 어떤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 문제에 부닥쳤을 때 사고를 클리어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럴 거예요. 저 인간 또 시간 낭비하는구나. 그 틀이 12개 나무까지 할지 몰라요. 근데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어땠다고요? 수업을 듣고 퀄리파잉을 보고 심지어 제가 가르치려고 하기 전까지도 헷갈렸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오브저베이션이 있죠. 스태티스티컬 인퍼런스든 시그널 프로세싱에서는 또는 메저먼트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제어할 때는 메저먼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브저베이션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메저먼트 또는 오브저베이션이 이제 있는데 랜덤 퀀티티죠.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먼저 나눴어요. 그래서 랜덤 벡터냐, 랜덤 시퀀스냐, 랜덤 웨이브폼이냐 해서 먼저 나눴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파라메타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메타 to be estimated. 우리가 이 과목에서 두 개의 파라메타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는 파라메타 to be estimated. 다른 하나는 뭐예요? nuisance parameter. 지난번에 뭐 할 때 배웠어요? composite hypothesis testing 할 때 나왔죠. 자, 따라해보세요. nuisance parameter. 네, 이걸 저도 안 했기 때문에 단어도 안 찾아봤어요. 그냥 수업 시간에 교수님 뭐라는데 안 들렸어요. 저는 대학원에서 이걸 들을 때 2번째 학기에 들었는데 석사 2학기 때 그때까지도 녹음기를 들고 들어갔어요. 수업 시간 몰래.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했어요. 120분짜리 테이프 들고 가가지고 안 들리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하는 게 뭐예요? 집에 안에 기숙사에 와서 그거 듣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안 들리니까 뭐 나중에 읽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였는지 사전 안 찾아보면 몰라요. 그러면 자기가 그 용어를 안 쓰게 돼요. 그만큼 자기의 그 전공 어휘력이 떨어져요. 어휘력이 떨어지면 사고가 줄어들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 어휘력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V가 I가 R이 이렇게 하잖아요. 학부생들 보면 전류 커런트가 뭐 볼티지가 뭐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면 사고력이 떨어지게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 용어를 딱 보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입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3번 소리 내서 읽어요. 최소 5번을 권장해요. 제가. 알겠어요? 저는 우리 애들이 읽는 거 보고는 플루타르크 영웅전 보면 온갖 그리스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지명이라. 무조건 뭐예요? 처음 나오면 3번. 시간 좀 있는 날은 5번 하라 그래요. 그럼 예를 들면 플루타르크 영웅전 그러면 제목에서부터 플루타르크 영웅전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한번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쉽게 써요. 사람들이 용어들을. 그래서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우리 보통 안 다니는 이게 사탄의 아들들보다 훨씬 말을 잘해요. 왜냐하면 어려운 한자어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소리내서만 읽고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 훨씬 말을 잘할 거예요. 나중에. 안 다니는 요 부류들보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저 부류들이 나중에 막 그냥 연설도 잘하고 그럴 거예요. 따라잡는 방법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갈 때 있잖아요. 일요일 9시. 그러면 1시간 동안 뭐 책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알겠어요? 어차피 하고 있잖아요. 일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국어 공부 사실은. 예. 자, 리뷰를 합시다. 그래서 12개의 가지가 있는데 이게 벡터, 시퀀스, 웨이브폼. 그냥 첫 글자만 할게요. 디텍션. 지금 우리가 여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디텍션에서도 랜덤 파라미터, 넌 랜덤 파라미터. 여기서도 특히 우리가 랜덤 파라미터 연결을 하고 있고 넌 랜덤인 경우가 좀 어렵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얘기하는데 어려워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알겠어요? 진짜 어려운데 다른 사람한테 배우면 진짜 어렵고 저한테 배우면 쉬워요. 알겠어요? 네. 운이 좋은 줄 아세요? 여기도 이렇게 줄줄이 나눠지는데 그래서 12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알겠어요? 벡터 오브저베이션에 에스티메이션의 랜덤 파라미터예요.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수학적으로 보면 이런 게 주어지는 거예요. 페어가 주어져요. 페어가.
수학적으로는. 얘 두 개는 랜덤 퀀터티예요. 일반적으로 보세요. 벡터 오브저베이션이죠. 파라미터도 뭐 스칼라일 수 있지만 벡터라고 합시다. 두 개의 jointly distributed random vectors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jointly distributed random vectors. 자, 한 번에 읽어보세요. 아니 뭐 랜덤 벡터가 두 개 있으면 다 뭐 조인트지. 아니에요. 수학적으로는. 알겠어요? 수학적으로는 이걸 전체를 하나의 probability 스페이스 상에서 정의된 어떤 매핑으로 봐가지고 probability 스페이스 정의하고 요 펑션들, measurable 펑션들 정의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각각 정의하면은 이거 두 개가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아니에요. 수학적으로는. 근데 이 세상에는 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현상이 저기 있는 현상이랑 전혀 관계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상한 일은 잘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jointly distributed random vectors인데 얘는 뭐고 얘는 뭐예요? 우리 엔지니어들한테는 하나는 observed 되는 거고 하나는 not observed예요. 그래서 observed 되는 걸 바탕으로 not observed를 infer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얘도 샘플 스페이스가 continuous하고 얘도 샘플 스페이스가 continuous하고 또는 얘는 discrete한데 얘는 여전히 continuous한 거예요. 참고로 estimation 문제라고 해서 반드시 이게 discrete라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디텍션 문제는 파라미터가 랜덤하거나 넌 랜덤 할 때, 특히 랜덤 할 때는 그 샘플 스페이스가 discrete set이라는 것이지 observation은 discrete 할 수 있어요. 여전히. 헷갈리지 말아요. 알겠어요? 예. 물론 이게 랜덤이 아닐 때는 뭐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면 웃기지만 어쨌든 얘가 멤버로서 속하는 셋이 뭐 디텍션 문제에서는 카운터블 셋이었고 지금은 언카운터블 셋인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면은 이 오브저베이션을 관찰해서 어때요? 블락 다이어그램 그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거죠. 우리가 오브저베이션이 들어갈 때 어떤 Y라는 이벤트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이벤트가 들어갈 때 어떤 이벤트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 이벤트가 요 오브저베이션 실제 리얼라이즈 된 값으로 대표되죠. 아웃풋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에스티메이터를 만든다고요? 인터벌 에스티메이터 or 포인트 에스티메이터. 그리고 펑션을 만들 거예요. 펑션을. 그래서 이 펑션을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세타 언더스코어 오브 y 언더스코어 이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하고자 하는 파라미터는 세타인데 걔가 벡터예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오브저베이션도 지금 랜덤 벡터로 했으니까 얘 펑션으로 보면 벡터에서 벡터로 매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에스티메이터고 가 디자인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렇게 대충 정해놓고 나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포뮬레이트 해야죠. 그렇죠?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오브젝티브 펑션 그 다음에는 컨스트레인트예요. 그래서 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코스트를 정의했죠. 왜냐하면 베이지안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베이지안 에스티메이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뭘 하기로 했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기억납니까? 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죠? 그래서 코스트 펑션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코스트 펑션은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펑션이죠. 이 코스트 펑션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옵티멀 에스티메이터가 달라질 거예요. 해시 빠졌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죠? 해시 나와야죠. 에스티메이시 나와야죠.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요거는 에스티메이터라고 부르는 어떤 뭐 디바이스일 수도 있고 알고리즘일 수도 있고 이런 거고 요거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크게 estimate. 알겠어요? 따라해보세요. estimator. estimate. 예,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타 햇이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학원생이. 그럼 안 돼요. 알겠어요? 예, 제가 세타를 썼을 뿐이지 p를 쓸 수도 있다고요. 다른 과목에서는. 에스티메이터가 에스티밋을 내는데 에러가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을 잘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대부분의 코스트 펑션들이 뭐를 바탕으로 하냐면 이건 뭐예요? estimation error라고 부르겠다고 했죠. 참값을 기준으로 얼마나 벗어났느냐. estimate이. 알겠죠? 그래서 estimation error를 가지고 많이 만들어요. 항상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닌데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봤죠. 여기서 뭐였어요? MMAE라는 걸 생각했고 그 다음에 MAP이라는 걸 생각했고 MMSE 그 다음에 Linear MMSE 그 다음에 Affine MMSE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코스트 펑션들 뭐 이렇게 생긴 놈도 했었고 기억나죠? 뭐 이렇게 생긴 놈도 뭐 생각할 수 있었고 스칼라일 때 물론. MMA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요 축이 세타 햇이 있고 여기가 세타면은 MMA는 코스트 펑션이 절대값 씌운 거죠. 그래서 V자를 그냥 쫙 그리는 거죠. 맵은 어때요? 뭐 굳이 우리가 이거를 코스트 펑션을 도입해서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디렉 델타 펑션을 정해서 음수 붙여가지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관찰 후의 세타의 덴서티 펑션으로부터 그럼 덴서티 펑션이 여러 패밀리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관찰 값이 여러 개 나올 거 아니에요. uncountably infinite게 또는 countably infinite게 count finite 할 수 있어요. estimation이지만 어쨌든 여러 개의 컨디셔널 덴서티가 나오겠죠. 파라메타의 컨디셔널 덴서티 after observation이 여러 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observation을 y를 딱 봤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딱 택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map estimation에서는 그 density 펑션에서 density 값이 maximize 되는 놈을 찾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컨디셔널 덴서티가 세타의 컨디셔널 덴서티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해보세요. 어떤 오브저베이션에 대해서. 그러면 어때요? 확률적으로 세타가 여기 있을 확률이 사실 제일 높죠. 근데 맵은 어떻게 답을 내겠어요? 이놈이라고 낼 거 아니에요. 여기는 폭은 좁고 덴서티 값 자체만 높잖아요. 근데 같은 인터벌로 딱 보면은 확률은 어때요? 이걸 보다는 여기 있을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맵이라는 것 자체는 어때요? 더 이상 그 좋은 프로퍼티가 없어요. 디텍터일 때는 어때요? minimizing, 그러니까 average probability of decision error를 minimizing 하는 상당히 그럴듯한 디텍터였지만 에스티메이터 입장에서 보면 글쎄 하고 의문을 주는 디텍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렉처 노트에서 맵 가지고 오래 얘기를 안 하고 요 녀석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니멈 민 스퀘어드 에러 어떻게 돼요? 에러에다가 이게 만약 벡터면 투놈을 주로 취하죠. 맞아요? 사실 MMA는 원놈 취한 거예요. 원놈. 원놈이 뭐예요? 원놈이 엔트리들의 절대값을 취해서 더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스칼라로 생각하기로 했잖아요. 여기서는. 물론 벡터로도 확장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투놈을 쓰는 거예요. 얘도 투놈을 쓰고 얘도 투놈이고 얘도 투놈을 쓰는데 차이점은 뭐라고요? 이 세 개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MMSE는 그냥 말 그대로 minimizing mean squared error 하는 에스티메이터를 찾는 거고 얘 두 개는 거기다가 constraint를 주기로 했어요. 벡터인 벡터 아웃인데 이게 벡터인 벡터 아웃인데 이걸 리니어로 한정하는 게 리니어 MMS예요. 그러니까 매트리스 하나로 대표되겠죠. 왜냐하면 벡터인 벡터 아웃인 시스템이 리니어면 반드시 어떤 매트리스가 존재해서 행의 수는 얘랑 같고 로의 수는 얘랑 같고 맞아요? 예. 그래서 아웃풋은 인풋 곱하기 인풋에 프리 멀티플라이드 바이 그 매트리스 이렇게 항상 나오잖아요.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제가 여러 번 냈죠. 예.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걸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DC 바이어스 같은 게 걸려있는데 굳이
리니어로 할 필요 없잖아요. apply는 뭐예요? 옆에 상수 플러스 b 이런 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웃풋 세타는 ay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지난 시간에 MMSE를 조금 했어요. 제가 디라이브를 잘은 안 했어요. 대신 음미를 좀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네. 봅시다. 뭐였는지. 자,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펑션 세타 헤드 오브 y를 구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어떤 하나의 포인트를 계산하는 건 아니죠, 아직. 이 자체는 어때요? 펑션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이 최적화를 할 때 이렇게 펑션을 구하는 문제들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어떤 영역의 문제라고 하냐면 그냥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 하지 않고 calculus of variations 문제다라고 해요. calculus of variations 얘기는 들어봤어요? calculus는 들어봤죠? of도 들어봤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자로 바꿔서 이거를 이 용어를 메이지 이후의 일본 학자들이 이걸 변분법이라고 했어요. 변분법. 한자는 저도 첫 번째는 잘 못 쓰는데 이게 뭐 이렇게 되죠, 그렇죠? 미분, 적분 할 때 그 분이에요. 미분법, 적분법 하듯이 변분법이라고. 이 변화가 variation이죠, 그렇죠? 알겠어요? 캘큘러스가 미분 적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캘큘러스 오브 베리에이션즈를 변분법이라고 번역하는 게 상당히 수준이 있는 사람이 번역한 거예요. 말 되게. 네. 참고로 근데 메이지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잘못 번역한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번역되죠?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되죠. 왜 그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이게 레셔널이 이상적인, 이성적인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2기 이원론, 2기 이론론 할 때 그 리기 할 때 우리가 그럴 리가 없다 할 때 그 리예요. 그게 레셔널이.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럴 리가 있는 수예요. 그렇죠? 레셔널. 이거는 그럴 리가 없는 수예요. 예를 들면. 알겠어요? 그래서 유리수, 무리수였는데 사실은 뭐예요? 그게 레셔널, 이레셔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착각을 했죠. 레이쇼에서 나온 거죠. B로 나타나는 수, B로 안 나타나는 수인데 이걸 잘 모르고 잘못 번역한 거예요. 지금 번역하면 유비수, 무비수 이렇게 해야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안 들었어요.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유리수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유리한가? 그럼 뭐 분리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리수면. 그렇죠? 네. 유리 분리할 때 그게 아니었어요. 자, 어쨌거나 다시 넘어가서 그래서 펑션을 찾는, 최적의 펑션을 찾는 것을 뭐 제어에서는 옵티멀 컨트롤에서 배워요. 옵티멀 컨트롤 과목에서 예를 들면은 비행기가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내가 저쪽을 향해서 날아가고 싶어요. 그랬을 때 최적의 패스는 뭐냐는 거예요. 빨리 갈 수 있는. 나는 연료가 얼마고 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쪽바로 날기 위해서 이쪽으로 틀어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면 제일 빨리 갈까요? 그러니까 기술을 이렇게 튼 다음에 그렇잖아. 이쪽 바람이 부니까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해도 이렇게 밀려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변분법의 문제예요. 참고로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수없이 많다. 베르노이가 여러 명 있잖아요. 여러분도 알듯이. 여러분은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이과생으로. 베르노이는 일가가 어떤 암흑의 베르노이는 뭘 했고 암흑의 베르노이는 뭘 했고 그런 일가예요. 근데 베르노이 중에 하나가 저도 미안하게도 누군지 몰라요. 그 퀴즈를 냈어요. 어떤 퀴즈를 냈냐면 이거 길이가 L이고 높이가 H인데 여기서 마찰이 없는 사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요 두 점을 잇는 사면을 만들어서 중력장이 이쪽으로 뭐 이렇게 G 가속도로 9.8m/s 제곱으로 작용할 때
미끄러지지 않는 볼을 굴렸을 때 여기 가장 빨리 도달하게 하려면 이 사면의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를 일종의 IEEE 커뮤니케이션스 매거진에 공모를 한 거예요. 일종의. 그랬더니 답이 뭐죠? 참고로 아는 사람. 이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게 답이면은 이런 문제 냈겠어요? 베르누이가? 직각삼각형으로 만들면 최적일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네. 참고로 이건 어디 가면 많이 있죠? 과천과학관에 가면은 비교를 해놨어요. 이렇게 된 사면과 옵티말 사면을 가지고 여러분이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그럼 공을 동시에 딱 놔요. 그러면 쫙 굴러가면서 옵티말 사면에 있는 공이 여기 먼저 통과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들 저기 입학사정관제로 들어왔으면 제가 사정관실에 가서 에이 아무개건 내놔봐 해서 과천과학관에 가서 수없이 많은 걸 체험하면서 포항공대에 대한 그 꿈을 키워왔다. 그럼 바로 이제 허위 작성으로 퇴학이죠. 그렇죠. 지금 긴장하는 표정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선의 모양이죠. 그래서 이 사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당연히 이걸 구하는데 뉴턴이 이제 뭐예요? 어느 날 교수 연구실에 갔더니 오피스에 갔더니 뭐예요? 학과 사무실에 우편함에 뭐 커뮤니케이션 매거진이 있어가지고 봉 뜯어가지고 비닐은 버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달의 퀴즈. 그래서 뭐야? 베르누이 맨날 연구도 못하는 놈 이러면서 맨날 펠로우라고 말이야. 그래서 펠로우 신청도 안 했어요. 그렇죠? 네. 뉴턴이 왜 신청하겠어요? 그렇죠? 다 아는데. 그래가지고 뭐 문제 풀어보라고. 오 재밌는데? 저기 오늘 휴가 간다 그래. 그러고는 이제 그날 밤새 하룻밤 만에 풀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분야를 새로 만들어냈대요. 하룻밤 만에.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죠? 네.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인슈타인에 가라 그래요. 솔직히. 아인슈타인이 아니었어도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은 나왔을 거예요. 뉴턴이 아니라도 라이프니츠가 좀 했죠. 하지만 물체의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하지는 못했다고요. 라이프니츠가. 그렇죠?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일종의 펑션을 찾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이거를 x축이라고 놓으면 0에서부터 l까지 어떤 펑션을 찾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안 풀었어요. 참고로 2005년인가 포항공대 입시에 뭐가 나왔다고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f of x는 0에서 1까지 함수이고 x는 0에서 1까지 정의될 때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fx-x의 절대값의 dx를 맥시마이즈하는 펑션 fx를 구하라 그랬더니 푼 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몇 명이 혹시 문제였어요? 아니에요? 선배들이에요? 2005 몇 학번이에요 지금? 2005학번이나 6학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를 딱 보고는 교과과정 밖의 문제네. 그렇죠? 물론 어때요? X마다 생각하면 쉽죠. 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이 문제 처음에. 네. 이것도 일종의 굉장히 간단한 베리에이션 문제인데 그 베리에이션 문제들 중에서 사실 이런 거는 딱 보면 이게 무슨 베리에이션 문제야 그래요. 옵티멀 컨트롤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상준 씨. 아직 안 들었어요? 저 문제요? 아니 옵티멀 컨트롤 취소됐다 그랬나 이번에? 폐강됐다 그랬나? 폐강됐다. 그래서 아직 잘 몰라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너무 단순한 문제라서 베리에이셔널 프로블럼. 그러니까 여기 해당하는 문제들을 베리에이셔널 프로블럼이라고 해요. 베리에이셔널. 그러니까 변분법 해당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 안 하고 베리에이셔널 프로블럼이라고 해요. 따라해 보세요. 베리에이셔널 프로블럼. 예. 근데 이런 거는 베리에이셔널 프로블럼이라고도 안 해요. 알겠어요? 너무 쉬워서. 요것도 사실은 베리에이셔널 프로블럼인데 아무도 그렇게 안 불러요. 이런 걸 어디 감히 이 변분법의 문제라고 부르느냐. 이거는 산수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핵심은 뭐냐면 여기랑 똑같아요. 아이디어가. 각각의 x에 대해서 인티그란드를 맥시마이즈 하면 결국 맥시마이즈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서로 다른 different x1, x2 in the interval 0, 1이 서로 인터랙트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하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펑션을 찾는데 기본 y에 대해서 각각 미니마이즈 하면 전체가 미니마이즈 돼요. 왜 그래요?
자,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무엇에 대한 expectation이에요? 이 expectation은 어떤 랜덤 quantities에 대한 expectation이에요? y와 세타에 대한 거죠. 그래서 헷갈리면 이렇게 써요. 이 average를 y와 세타에 대해서 해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expectation이 두 개잖아요. 자, 여러분도 한번 요 밑에도 레이블 달아볼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쓴 거랑 맞춰보세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맞게 썼어요? 네. 요 안에 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랜덤 퀀터티를 우리가 오브저브 했더니 요런 요 y라는 값이 관측됐어요. 그 이벤트예요. 알겠어요? 이게 주의하세요. 이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의 컨디셔널 민 스퀘어드 에러죠. 맞아요? 자, 질문. 얘는 무엇에 대한 함수예요? y에 대한 함수죠. 그러면 요 밖에 있는 expectation은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이벨리에이트를 해요? 얘가 y에 대한 함수니까 이름을 g라고 해볼까요? 지금부터 조금씩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헷갈려요. 얘를 g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얘가 g of y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바깥쪽에 있는 expectation을 g로 나타내 보세요, 여러분. 자, 한번 써봐요, 다. 이거라고요, 이거. 근데 이거를 블락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y에 대한 펑션이니까 g of y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요. g of y라는 매핑 룰을. 인풋에다가 랜덤 오브저베이션 y를 가해요. 그럼 아웃풋이 여기는 언더스코어가 없죠. 아웃풋이 z라고 나오잖아요. 이것의 expectation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nested expectation을 어때요? 하나하나 뜯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non-random parameter estimation 할 때 이렇게 보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그래서 결국은 요 g of y를 각각의 y에 대해서 미니마이즈하는 세타 햇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를 쓸게요. 이 부분이 진도보다 천천히 나가는 이유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알겠어요? 이걸 잘 이해 못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연구할 때도 지장이 많아요. 자, 결국은 각각의 y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 y로 바꾸면 되죠. 바꿀게요. 맞아요? 더 이상 랜덤 안 하잖아요. 네, 캐피탈 y가 로어 케이스 y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미니마이즈하는 뭘 찾아요? 세타 햇 y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뭐예요? 이미 요 픽스 됐으니까 어떤 벡터만 찾으면 되죠. 맞습니까? 네. 만약 이게 벡터가 아니면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컨디셔널 랜덤 베리어블이죠. 세타가 있을 때 그것의 민으로부터 얼마 떨어진 상수값을 찾아서 제곱해서 기대값 구한 걸 미니마이즈하는 그 상수값은 뭐라고요? 민 값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구하려는 거가 결국은 argmin
세타 햇 y인데 이게 뭐가 된다고요? 컨디셔널 mean이 되는 거예요. 컨디셔널 mea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MSE 에스티메이터를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The conditional mean estimator. 예, 한 번 더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걸 다시 대입해서 퍼포먼스를 이밸류에이트 하면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나요? 만약 스칼라라면 어떻게 돼요? 스칼라라면 컨디셔널 베리언스가 먼저 나오겠죠. 각각의 y에 대해서. 근데 그걸 전체에 또 y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해야 되니까 averaged conditional variance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averaged 세타잇이 아니죠. 세타겠죠. 그렇죠? averaged 컨디셔널 베리언스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벡터니까 코베리언스가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걔를 에버리지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오브젝티브 펑션이 스칼라예요, 매트리스예요, 벡터예요? 오브젝티브 펑션이 스칼라 값이에요, 매트리스 값이에요, 벡터 값이에요? 오브젝티브 펑션 밸류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코베리언스, expected value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trace가 나왔죠. 그렇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trace of the expected covariance matrix, conditional covariance matrix.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주의하는데 뭐냐면 이 절대 아닌 게 하나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잠깐만, conditional quantity를 또 average 하면 nested expectation에서처럼 이거 지울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주장을 해요. 봐요. expected value x given y는 expected value x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expected value, covariance도 expectation 하잖아요. expected value of something given y니까 이거 없애고 그냥 trace of covariance of z라고 하면 되겠지. 뭐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no in general이에요. 안타깝게도. 일반적으로는 아니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에서 이게 또 성립이 돼요. 그것 때문에 많이 착각을 해요. 다시 얘기해요. 일반적으로는 conditional covariance matrix를 average 한다고 해서 unconditional covariance matrix가 나오질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떤 랜덤 벡터의 conditional covariance matrix를 average 한다고 해서 unconditional covariance matrix가 안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세타에서는 그게 맞아요. 뭘 것 같아요? 가우시안? 정확하지 않아요. 세타만 가우시안이 아니라 observation y도 jointly 가우시안일 때 그렇게 돼요. 그걸 우리가 오늘 볼 거예요. 알겠어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디라이브 안 했죠. 결론만 얘기했어요. 기억나요? 이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결론들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논문을 읽을 때도 나중에 그렇게 보세요. 어떤 논문들을 보잖아요. 데리베이션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라고 써놨는데 모르겠어요. 당연해요. 뭐 무슨 힐링 캠프 같아요, 그렇죠? 이해 못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너무 기죽지 마라. 왜 당연하냐면 그 사람이 PhD가 퍼스트 오서인 논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프레시 PhD가 아니면 어떤 학생이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4년 정도 보냈어요. 알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한 논문을 쓰기 위해서 4년 보내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한 2개 갑자기 3개, 4개 쓰고 졸업하지만 어쨌든 그 그룹 오브 페이퍼즈를 쓰기 위해서 한 4년 동안 막 한 거예요. 발버둥을 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제 프레시 PhD 스튜던트가
득 보고는 알겠어. 그럴 리가 없죠. 알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기죽지 말란 얘기예요. 그럴 때 읽는 방법은 뭐냐? 논문들의 결과들은 알아놓는 게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논문이니까 읽을 거 아니에요. 중요하지도 않은 걸 읽을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권했거나 뭐 이러니까.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해가 안 가더라도 어때요? 아, 잠깐만. 이거 심플리파이 하면 내가 아는 거랑 다 일치하네? 컨디션 날리고 스칼라로 바꾸고 그러면 민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여기다 min 넣어서 expected value of mean squared error 그러면 variance네. 다시 컨디션 붙이면 conditional variance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각각에 대해서니까 전체 퍼포먼스는 또 y에 대해서 에버리지 했으니까 요 밑에 뭐라고 붙였어야 돼요? 요 밑에 뭐라고 써야 돼요? 이 캐피탈 E 밑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세타라고 써야 돼요? y라고 써야 돼요? 세타 콤마 y라고 써야 돼요? y 콤마 세타라고 써야 돼요? 세타죠. 무슨 세타예요? y지. 세타는 이미 계산이 됐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y죠. 알겠어요? 컨디셔닝 된 그 랜덤 오브저베이션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해야죠. 다 말이 돼요. 알겠어요? 주의할 거는 다시 뭐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얘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언제 같으냐? 세타가 가우시안. No. 세타와 y가 jointly 가우시안이다. 알겠어요? 따라해보세요. When theta and y are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되죠. When the parameter and observation are jointly Gaussian. When the parameter and the observation are jointly Gaussian. 알겠어요? 그때는 얘랑 같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진도를 나갑시다. 아, 너무 멀리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봅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문제를 저를 봐요. 노트를 보지 말고 노트 보면 답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공부가 안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mean squared error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예를 들면 어떤 벡터가 있어요. 제가 투놈을 취한다는 게 뭐죠? 투놈을 취한다는 걸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벡터 x가 있어요. x1, x2, x3, xn까지 있는데 투놈이라는 게 정의가 뭐예요? 최상원? 예, 투놈의 정의가 뭐예요? 어떤 벡터가 있어요. 첫 번째 엘리먼트 x sub 1, 두 번째 x sub 2, 쭉쭉쭉 해서 x sub 캐피탈 n까지 있어요. 투놈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정의돼요? 제곱의 민이 아니라 제곱의 합이죠, 그냥. 예, 제곱의 합이에요. 제곱의 합.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코스트 펑션이에요, 이제. 코스트 펑션으로서 means, 그러니까 squared error를 쓰죠.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error의 투놈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error 벡터의 투놈을 쓰는 거죠. 말로 하면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큰일이에요. 간혹 가다가 영어로 강의하고 있는 게 아닐까 착각을 막 하다가 아니지 내가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뭐 이럴 때가 있어요. 네. 자, 봅시다. expectation이 아니라 시그마 n이 1에서 n까지 세이타 헷 n 빼기 세이타 n 예 스퀘어. 여기서 좀 이상한 노테이션인데 지웁시다. 언더스코어 헷갈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벡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타가 있을 때 그 n번째 어떤 n번째 로어케이스 n번째 참값과 로어케이스 n번째 에스티밋의 스퀘어드 에러들의 합이죠. 맞습니까? 네.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 얘기는?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했냐면 레이더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먼저 디텍션을 한 다음에 말했죠. 적기다 아니다 하기로 했어요. 적기다 그랬더니 어디 있는데 100만 킬로미터 밖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100만 킬로미터 밖이면 거의 외계인이죠. 그렇죠? 외계인 비행접시 출현인데 어디에?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이 파라미터 세타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세타가 로케이션으로 할까요? 3차원 좌표. 그 다음에 속도도 필요하겠죠. 가속도까지 할까요? 왜냐하면 first order approximation까지 하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3차원 공간상에서 그렇잖아요? 적기가 있는지 이제 디텍트를 했는데 이걸 알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1축, 2축, 3축, x, y, z인데 그냥 이렇게 썼어요. 알겠어요? 이게 로케이션이고 속도고 velocity, acceleration. 맞아요? 이걸 에스티메이트 하고 싶은데 이 중에서 어느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지금 보세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각각의 텀에서의 에러를 어떻게 다루겠다는 거예요? 김경범? 네. 어떻게 다루겠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물론 따로따로죠. 그 얘기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지금 너무 앞서가지 말아요. 예습을 한 것 같은데. 김한수. 어떻게 다루겠다는 거예요? 각각의 에러를. 어떻게 다루겠다는 거예요? 좀 힌트를 줄게요, 그러면. 자, 이제 됐어요? 자, 힌트. 1 곱하기 무슨 뜻이에요? 한솔 씨, 무슨 뜻이에요? 동일하게 다루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얘가 뭐예요? 위치죠. 위치들에 대해서 에러가 나는 것과 속도에 대해서 에러가 나는 것과 가속도에 대해서 에러가 나는 걸 동일하게 다루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현수 씨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아요? 현수 씨 같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에 대한 웨이트를 예를 들면 뭐라고 주면 알파라고 주면 얘들은 또 베타로 놓고 얘들은 감마로 놓고 왜? 왜냐면은 중요도가 다르잖아요. 중요도가. 여러분 생각나요? 우리가 코스트 펑션을 만들 때 디텍션 할 때 코스트 펑션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그 에러 이벤트들이 서로 다른 비용이잖아요. 가중치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맞아요? 디텍션일 때는 뭐예요? 그 벡터 파라미터, 스칼라 파라미터 중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걸로 받고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는 어때요? 각 엔트리들이 서로 웨이트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비중이. 두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똑같이 어떤 사람이 잡았는데 얘가 예전에는 단위가 이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이 아니 이거 미터가 뭐야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딱 바꿔요. 그래 놓고는 잊어버리고 얘들은 안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얘가 그 전에 비해서 훨씬 안 중요해져 버리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modify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웨이트를 다르게 주는 거죠. 그래서 mean squared error처럼 돼 있는데 예를 들면 n번째 엔트리에 대해서 웨이트를 다르게 주는 거예요. 어떤 c sub n이라는 걸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하, 난 천재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아까 현수 씨가 말한 게 뭐냐면 C1, C2, C3는 어떤 똑같은 값 알파로 주고 C4, 5, 6도 다른 베타로 주고 7, 8, 9 또 다른 감마로 주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이제 이렇게 주고 풀면 이제 질문이에요. 어떤 C sub n이라고 주고 이제 다시 이 문제를 풀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걸 미니마이즈 하겠다는 거예요.
캐피탈라이즈를 해야죠. 그렇죠? 노트 보지 말아요. 없어요, 이거. 자, 이런 걸 찾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이걸 1로 놓으면 어때요? 투놈 아니에요, 이게. li 투놈이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답이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그 옵티멀 에스티메이터가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장정화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아까 이거 이렇게 1일 때 옵티멀 에스티메이터가 컨디셔널 민 에스티메이터였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엔트리의 컨디셔널 민이 첫 번째 엔트리, 에스티메이트의 첫 번째 엔트리. 두 번째 엔트리에 대한 컨디셔널 민이 두 번째 엔트리의 에스티메이트.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갔잖아요. 웨이트 없이. 그렇죠? 이제 이렇게 웨이트를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 값이 n이 증가할수록 작아진다고 하면 결국 첫 번째 엔트리가 중요성이 더 높게 우리가 에스티메이터를 만들고 싶고 어떤 에스티메이터 펑션을 만드는데 첫 번째 에큐러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에스티메이터가 방향치 없고 우한시 혹시 게스 하는 사람? 답은 여전히 컨디셔널 민 에스티메이트. 놀랍죠? 그쵸?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장하면 일단 이게 말이 안 돼요? 직관적으로 말이 안 되는지 한번 봐요. 어떻게 확인하면 되죠? 자, 박상식. 네, 이게 직관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잘 모르겠다면 안 되지. 제가 그랬잖아요. 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상준씨? 이 코스트 펑션을 어떻게 한 거예요? 30개 해요. generalize 한 거 아니에요. 참 답답하네. 제가 이 용어를 썼잖아요. generalize. 알겠어요? specialize. 명은혜 씨 확 미국에 한 2년 정도 파견 보내버릴 거예요. generalize 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스페셜 케이스로 얘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C&D를 1로 놔봐요. 그럼 똑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얘는 뭐예요? CN에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C&D를 1로 놨더니 아까 거랑 consistent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apparently 우리가 contradiction을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논문을 리뷰할 때 있잖아요. 어떤 논문들은 읽을 때 현란하거든요. 수학들이. 근데 제가 어떤 때는 뭐라고 쓰는 줄 알아요? 그냥 reject, major comment, technically wrong. 끝이에요. technically incorrect. 딱 두 줄이에요. 알겠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디테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generalize 했다고 그러는데 기존의 결과를 집어넣어보면 일치 안 한다. 끝이에요, 그냥. 알겠어요? 그런 논문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믿지 못하겠지만 간혹 있어요, 간혹. 본인들도 막 디라이브 하는데 정신이 빠져가지고 다 풀어놓고는 우와 잘 풀었어 막 건배하면서 막 했는데 딱 서브미트 했더니 저한테 걸렸어요. 그렇죠? 저는 리뷰할 때 어떻게 해요? 다 안 읽어요. 그렇죠? 언제 읽어요 그거를? 일단 말 되는지 봐요. 말 안 되잖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리뷰어로서 제일 행복할 때가 그때예요. 시간을 아끼잖아요. 그렇죠? 억셉트, 메이저 리비전 주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날라오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렇죠? 테크니컬 인커렉트 페이퍼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페이퍼가 그렇게 안 되면 좋겠어요. 네. 자, 컨시스턴트 하죠? 그러면 A, B 그 다음에 있는 거 하면서 이제 할 수 없이 읽기 시작해요. 그렇죠?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더더욱 놀란 게 이 결과예요.
자, 이제 봐요. 코스트 펑션을 더 제너럴라이즈 해보겠다. 한 번 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잘 봐요. 여기 estimation 에라죠? 에라죠, 그냥. 이게 에라. 참값, 뭐라고 한다고 얘를? estimate. 그렇죠? true value estimate. true value estimate. 그 다음에 C는 뭐라고 돼 있어요? usually a positive definite square matrix래요. 자, 일단 질문할게요. 자, 이게 말 그대로 generalized 또는 general square error norm cost function이라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얘의 스페셜 케이스로 우리가 뭘 얻을 수 없으면 이것도 바로 technically incorrect reject 또는 title을 수정하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얘가 뭘 포함해야 돼요? 그냥 mean squared error cost function을 포함해야죠.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상준 씨는 여러 번 고문을 했고, 최원석. 자, 언제 이게 그러면 squared error cost function으로 바뀌어요? C가 뭐일 때? 그렇죠. 그러니까 C가 아이덴티티면 positive definite square matrix입니까? 맞아요. 자, 그 다음. 한철호. 네. 그럼 언제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요 놈으로 바뀌어요? 제가 주장하기로는 뭐예요? 이 놈이 얘를 약간 제너럴라이즈 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얘가 더 제너럴라이즈 한 거라 그랬어요. 얘가. 그럼 언제 C가 어떤 모양일 때 요 코스트 펑션으로 바뀌어요? 다이오고널 매트리스고 크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고 다이아고널 순간들이 그렇죠. 다이오고널 엔트리들이 좀 말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말을 영어로 못 하잖아요. 영어로 자꾸 해요. 영어를 말할 때 굳이 뭐 성분 안 해도 돼요. 헷갈려요. 성분이라고 하면 무슨 성분. 그렇죠? 다이오고널 엔트리들이 우리 랩에 와서 잇몸 일으키기 30개 해야 되겠네. 전요셉. 예. 다이오고널 엔트리들이 뭐예요? 저 n번째 다이오고널 엔트리가 C sub n이죠. 모르겠어요? 알겠죠?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제너럴이라고 지금 주장한 이 녀석이 우리가 지금까지 본 두 개의 스페셜 케이스와 약간 제너럴라이즈한 걸 꺼버렸네. 포함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만 사실 풀면 앞에 두 개를 다 푼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약간 빠진 게 있죠. 아까 그 C sub n이라는 애들이 다 non negative여야죠. 또는 positive든가. 예를 들어서 제로면 어때요? n번째 C sub n이 제로면 뭐예요? 그 에라는 나 don't care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Usually a positive definite square matrix라고 했죠. 사실은 있잖아요. positive semi definite로 해도 되긴 되는데 그러면 솔루션이 여러 개 나와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풉시다. 어떻게 풀면 돼요? 뭘 풀어야죠? 뭐 써볼래요, 여러분이? 오브젝티브 펑션,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한번 써봐요. 제가 이거 5페이지로 만드는 동안에. 써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손해예요. 어차피 이 시간은 가요.
그럼 고개 들어보세요. 맞게 썼어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세타 hat y라는 펑션은 argmin of expected value of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다가 세타 hat 자리에다 estimator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random input y에 대한 estimate data hat of y를 넣고 여기다가는 true value인 random parameter theta를 넣고 capital theta를 넣은 거죠, 그냥.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네. 자, 이제 이걸 풀 거예요. 이걸 푸는 테크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적어도 오늘 요 페이지까지는 요 다음 페이지까지는 뭘 쓸 거냐면 그냥 미분을 할 거예요.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 왜냐하면 이게 전개를 해보면 뭐 결국 나오지만 쿼드레틱 펑션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하냐면 요게 이렇게 쓴 다음에 각각의 y에 대해서 요걸 미니마이즈 하는 세타 햇을 구해서 그 값을 세타 hat of y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정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세타 햇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뭘로 바뀌었냐면 문제가 베리에이셔널 프로블럼이 아니라 그냥 심플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인데 벡터 파라미터 또는 그러니까 벡터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바뀐 거 그냥. 이건 어디서 배운다고 이런 거 푸는 거는 그냥 Introduction to Optimization. 그렇죠? 없죠, 그렇죠? 우리 코스에 조금만 기다려요. 졸업 안 하고 계속 미루면서 경고 받고 뭐 이러면서 계속 기다리고 피티션 내고 그러면 제가 개설할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풀어요? 자, 세타 햇을 찾는 거죠. 세타 햇에 대한 무슨 펑션이에요, 이거는? 쿼드레틱 펑션이죠. 그래서 그냥 미분하면 끝나요. First order necessary by FONC.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 참고로 여러분이 그 주식에 관련된 무슨 와우 TV 뭐 이런 거 보면 맨날 FOMC의 어쩌고 뭐 근데 미국에 무슨 뭐 정하는 데가 있나 봐요. 연방 무슨 페더럴 오피스 뭐 이런 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옵티멀 솔루션에서 퍼스트 오더 미분을 이밸류에이트 하면 0이 돼야 돼요. 참고로 이거는 벡터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for all y에 대해서 같은 세타는 뜻이 아니라 각각의 y에 대해서 요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y에 대해서 세타 햇들을 찾아야 돼요. 알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자, 참고로 이건 어떻게 됩니까? 6페이지인가요? 예. 자, 세타 햇이 베리어블이에요. 디시전 파라미터. 세타 햇 트랜스포즈 C 세타 햇. 세타 햇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있어요. 세타 햇은 뭐예요? 뭐 예를 들면 리얼이면서 랭스가 애매해요. 알겠어요? 리얼이면서. 컴플렉스면 굉장히 중요한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막 미분하면 안 되고 워팅거 캘큘러스라는 게 있어요, 또.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그거 가지고 해야 돼요. 함부로 미분하지 말아요. 큰일 나요. 막 열심히 써서 했더니 뭐예요? 어떤 리뷰어가 리젝트 시켜버리고 그냥 발 뻗고 빨리 자고 싶은 리뷰어가 뭐래요? 따라해봐요, 빨리. Technically incorrect. 날아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워팅거 캘큘러스를 써야 돼요.
알겠어요?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랜덤 퀀티티들이 서큘러 할 때, 즉 proper complex 랜덤 벡터거나 이러면은 상관없는데 용어를 모르죠, 여러분이? 그때는 그냥 컴플렉스로 나오면 앞에 리얼만 붙이면 돼요. 알겠어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들 괴롭히는 날이 한 번쯤 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리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2배의 C 세이타 햇이에요. 자,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봅시다. 우리 안재하. 자,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아, 교수님, 테크니컬리 인크레. 예요, 아니면 그럴듯한데요예요. 왜? 그렇죠. 좀 배워요, 상준 씨.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1차원으로 하면 뭐예요, 이게? C 세타 햇 제곱이죠. 다 스칼라고. 고등학교 때 했잖아요. C 세타 햇 제곱을 미분하면 2배의 C 세타 아니에요. 2배의 C 세타. 아주 훌륭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건 뭘까요? 한번 맞춰볼래요? 자, 강윤성까지 했나요? 아니죠. 강윤성 할 차례죠. 강윤성. 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뮤는 상수예요. 여기서 상수 벡터예요. 어떤 컨스턴트 벡터고 세타의 베리어블이 디시전 파라미터라서 우리가 미분을 하려고 해요. 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사실 여기서는 파셜로 안 써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냥 둘게요. 여러분이 알아서 고쳐요. 그냥. 알겠어요? 자, 이거 미분하면 뮤. 왜?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개수죠, 그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딱 봤을 때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확신이 가는 게 있어요. 뮤일 거야. 왜냐하면 1D에서 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빌리프가 생긴 거예요. 양을 복제했네? 인간도 복제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열심히 이제 월화수목 금금금 라면 먹고 아무도 못했어요, 아직. 놀랍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뮤 트랜스포즈가 아니에요. 뮤예요.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죠? 생각했어요? 생각하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얘기한 거예요? 뮤예요? 뮤 트랜스포즈예요, 근데? 미분하면. 뮤. 왜 그래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 딱 걸렸어요, 그쵸? 자. 이거 미분하면 얼마예요? 예? 뮤. 안 속는데요? 두 개 똑같죠, 그렇죠? 얘랑 똑같잖아요. 자. 어떻게 정의하냐 나름인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쓰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 퀀터티를 세타 햇의 첫 번째 엔트리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첫 번째 엔트리에 쓰고, 얘의 두 번째 엔트리로 편미분해서 얘의 벡터로 두 번째 엔트리에 쓰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의를 안 했어요, 얘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때요? 당연히 이게 되죠. 트랜스포즈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테크닉을 쓰면 어떻게 또 할 수 있냐면 이게 우리가 하려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이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써보세요. 여기를 써보세요. 답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만 써봐요. 자, 다 썼습니까? 자, 고개 들어보세요. 맞게 했어요? 물론 2는 여기서 2는 요 안에 있어도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트릭인데 이게 편미분이 리니어 오퍼레이터잖아요. expectation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제 233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은 아무 고민 없이 그렇죠? 막 바꾸죠 순서를 리니어 오퍼레이터들을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에 오케이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학부 때는 진짜 오케이예요, 그렇죠?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검토한다 그러면 너 수학관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대학원 가면 조금 조심해야 돼. 예. 특히 논문 쓸 때 뭔가 좀 이론적인 전을 내고 싶으면 함부로 막 하면은 그냥 골로 가는 거, 훅 가요, 그렇죠? 어떻게? 리뷰어가 테크니컬 인커렉트 훅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걸 이밸류에이트를 해야죠. 강의 끝내라는 소린가요? 조금만 더 합시다. 재미없겠지만 여러분은 진도가 너무 늦었어요 지금. 자,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에 의해서 이걸 편미분한 다음에 그 옵티멀 솔루션을 이밸류에이트 하면 제로가 항상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모든 y들에 대해서. 그런 펑션을 찾고 싶어요. 자, 이제 어떻게 써야 되죠, 여기를? 여기 한번 써볼래요? 여러분, 써보세요. 자, 봅시다. 어떻게 했어요, 제가? 2는 떼버렸죠. 뭐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냥 어때요? 전개했어요, 얘를 전개하면 C 세타 햇 빼기 C 캐피탈 세타예요. 근데 걔를 expectation을 하는데 첫 번째 텀은 랜덤 퀀터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C 세타 햇이에요. 그런데 세타 햇이 언제 이밸류에이트 하기로 했어요? 세타 햇 Y일 때. 그래서 첫 텀이 나왔어요, 이렇게. 두 번째 텀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C까지도 좋아요. 그 다음에 expected value of theta hat conditioned on the event capital Y는 lowercase of y. 이게 제로예요. 자, 이제 theta hat of Y를 어떻게 구해요? 이거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고등학교 때 했어요. C로 나누면 되는데 매트리스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하네요. C가 invertible 하다고 했잖아요. positive definite는 implies invertibility잖아요. 그래서 인버스 하고 나면 결국은 답이 여전히 C가 즉 웨이트를 다르게 주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매트리스 C가 포지티브 데피니트기만 하면 우리의 제너럴 스퀘어드 놈 에러 에스티메이터는 여전히 무슨 에스티메이터다? 컨디셔널 민 에스티메이터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좀 이해가 갔습니까, 이 부분? 최적화 수업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하는 거고 있었으면 그냥 막 지나갔을 거예요. 제가 참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구했어요. 우리가 솔루션은. 똑같아요. C에 관계없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강윤성까지 했죠, 우리? 안 했어요? 지금 했죠, 조금 전에. 다시. 최상원? 네. 왜? 공포에 질렸어요? 한 번 더 시킬까 봐? 자, 최상원. 자, 그럼 퍼포먼스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제너럴한 어떤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리스 C를 아무리 바꿔도 다른 놈으로 이 에스티메이터는 옵티멀 에스티메이터는 지금 똑같죠. 베이지안 에스티메이터는. 그 퍼포먼스는 언제 어떻게 주어질까요? 그 전에 C가 아이덴티티 매트리스일 때는 뭐라고 주어졌죠? Trace of expected value of conditional covariance matrix of theta given Y였어요. 말이 너무 긴가요? 머릿속에 써봐요. trace, expectation, cov, theta, given y. 맞아요? 자,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C가 바뀌면 퍼포먼스는 어떻게 변할까요? 자, 그래서 질문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여전히 똑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르다. 답은? 응? 예, 그러라고 질문한 거예요. 달라요.
달라요. 왜 다른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아까 제가 중간 과정에 제너럴라이즈 할 때 단위를 바꾸는 거 했었죠. 미터로 했다가 킬로미터로 했다가. 그러면 당연히 바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뀐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C라는 매트리스가 퍼포먼스에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를 가지고 이밸류에이트 하니까. 그렇잖아요. 걔가 바뀌면 당연히 바뀔 거라고요. 자, 답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논문을 썼어요. 제너럴 스퀘어 매트리스에서 솔루션은 여전히 똑같고 퍼포먼스는 이렇게 됩니다. 했더니 제가 또 읽어보더니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 그 사람이 뭘 잘못했길래. 제가 C equals I 넣었더니 trace of covariance, conditional covariance matrix of parameter given observation 이렇게 안 나오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은 어때요? 여전히 C가 들어있지만 그걸 아이덴티티로 탁 바꾸면 똑같이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나온지 볼까요? 주장하는 게. 자, 여기 마지막 라인에 있는데 C를 아이덴티티로 바꾸면 똑같아요? 아니에요? 똑같죠? 여러분이 이거 별거 아니에요. 마치 이거 무슨 학원에서 트릭 가르쳐주는 것 같죠? 왜 학원에서는 가르치면서 대학에서는 안 가르쳐요? 더 중요한데 이런 게. 왜냐면 인터프리트를 잘 못해요. 한국 학생들. 자기가 실컷 구해놓고는 뭐 말을 못 쓰죠. 그렇죠? 맨날 이쿠에이션만 써놓고는 논문 내려 그러면 지도교수님이 와가지고 야 이거 뭐 임플리케이션이랑 인터프리트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러고 있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네가 해 임마 이러고 있잖아요. 다 알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당해봤어요. 나는 이쿠에이션을 유도했으니 논문은 네가 완성해라. 그게 포항공대 대학원생들이 쓰는 수법인데 그만 좀 그래요. 예? 그러고 나중에는 꼭 그래요. 교수님 모 대학에 교수로 가고 싶습니다. 속으로 뭐 논문을 못 쓸 텐데 그렇잖아요. 스스로 완성할 수 없는데 무슨 교수예요. 완성할 줄 아는 능력이 necessary condition이에요. 논문 안 쓸 거예요? 교수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학생 논문도 대필해 줘야 돼요. 뭐 대필이라고 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영어 다 써주는 거죠. 뭐 서울대학교에서는 9점 몇 %의 학생이 교수 논문을 대필해 줬다 그러는데 제가 깔깔 웃었어요. 틀림없이 한글로 썼을 거다. 그렇죠? 그 대필한 논문은 포항공대 교수들한테 물어보면 99%가 학생 논문을 대필해 준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예. 자, 봅시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재빨리 보자고요. 자, 보세요. 구하려고 하는 건 이거죠. 근데 사실 이 자리에다가 conditional mean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expected value of capital theta given capital Y 의학이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도대체? 근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거 처음부터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걸 nested expectation으로 total expectation theorem을 써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MMSE라고 써요. 일단 expected value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는? conditional 어떻게 돼요? 보세요. 지금 여기가 벡터 트랜스포즈 매트리스 벡터 이렇게 돼 있는 쿼드래틱 폼이잖아요. 그럼 스칼라예요, 벡터예요, 매트리스예요. 스칼라 앞에 트레이스 붙이면은 이상한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원 바이 원 매트리스니까 트레이스를 딱 붙였어요. 트레이스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매트리스의 트레이스는 trace of matrix A times B는 trace of matrix B times A랑 같아요. 어떻게 되면 제일 앞에 있는 놈을 제일 뒤로 끌고 가는 거예요. 참고로 ABC 3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A하고 괄호 BC를 묶어요. 그럼 A를 뒤로 끌고 가면 되니까 trace BCA랑 같죠. 그 다음에 또 B를 끌고 가요. 그럼 trace CAB랑 같아요. 또 끌고 가면 다시 trace ABC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끌고 가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여기까지 이상 없죠, 이제? 모르겠으면 혼이나 골롭의 매트리스 어널리시스나 매트리스 뭐 어쩌 컴퓨테이션 책을 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대학원생이 시그널 프로세싱 하면서 그 책을 모른다 그러면은 그거는 쉐임이에요. 쉐임 온유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얘 두 개 바꿀 수 있죠, 리니어 오퍼레이터. 얘 탁 집어넣어요. expectation 얘는 문제 없네. 딱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컨디셔널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나오잖아요. 민을 넣었을 때 베리언스가 나오잖아요. 민 벡터를 넣었을 때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나오죠. 컨디셔널 민 벡터를 넣으면 컨디셔널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컨디셔널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로 쫙 바뀌었어요. 그거를 Y에 대해서 expectation 한 걸 이렇게 끌고 갔고 C 썼고 트레이스 쓴 거예요.
알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봐야죠? 어제 제가 입학사정관 서류를 보는데 고등학생이 너무 감동적인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증명 과정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계속. 여러분도 틀림없이 입학사정관제로 포항공대에 들어왔거나 대학원에도 입학사정관제가 있었다면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연구를 썼을 거예요. 그렇죠? 딱 들어오면 어때요? 그날부터 안 해요. 손 딱 놓죠. 그러지 말아요. 고등학교 때는 잘도 하더니. 알겠어요? 베꼈어 봐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숙제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제 조인틀리 가우시안이에요. 등장했어요. 그렇죠? 오브저베이션과 parameter to be estimated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조인틀리. 그랬을 때도 여전히 MMS나 아니면 제너럴 스퀘어 코스트 펑션의 어때요?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에스티메이터는 여전히 컨디셔널 민 에스티메이터예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우시안이면 뭔가 더 말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셋이 있는데 제가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할 거예요. 저한테 들은 학생들은. 시스템, DT 또는 CT 시스템 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그러고는 아무 이론이 없어요. 그냥. 기껏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Continuous time in, Continuous time out. 나머지는 몰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난도질을 하죠. 그 집합을. 그래서 리니어 그래요. 그래놓고는 한 번 더 잘라볼까? 그래서 샥 잘라서 어떻게 해요?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리니어 타임 베링. 그러고 나서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했더니 뭐예요? 임펄스 리스판스 그것도 하나만 가지고 어때요?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 컨볼루션 인티그럴로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셋을 작게 만들면 할 말이 점점 많아져요. 스페셜라이즈를 자꾸 하면 할 수 있는 말이 늘어나는데 너무 스페셜라이즈 하면 또 안 되죠. 그것만 말하고 나니까 적용이 안 돼요. 다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난도질을 할 때 잘 그룹핑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그룹 내에 있는 모든 녀석들이 어떤 커먼 프로퍼티를 가지면 어때요? 여러분이 새로운 이론을 만든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스페셜라이즈를 해보자고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써놨어요? 세타와 y를 붙여놨죠? 그래서 n이 노멀이란 뜻이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mean vectors죠. 각각의. 이거는 뭐예요? covariance matrix, 그다음에 cross covariance matrix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다 주어졌어요. 이것만 주어지면 모든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진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거 구할 수 이게 이거죠. 이거 구할 수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어떻게 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조인틀리 가우시안일 때 컨디셔널 그러니까 y 미안해요. 오브저베이션의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잘 몰라요. 이건 어떻게 구하죠? 이건 구하기 쉽죠. 민이 이거고 코비런스가 이거죠. 그 여러분 이거 잘 몰라요. 거꾸로 된 거 더 잘 몰라요. 이건 큰일이에요. 알겠어요? 제가 오늘은 지금 자꾸 문을 여니까 빨리 나오라는 얘기죠. 그렇죠? 답만 얘기하면 컨디셔널 민 에스티메이터가 이제는 좀 더 요 민 벡터와 기억나죠? 조금 전에 앞에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들과 크로스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들 컨디셔널 민 오브 오브저베이션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는 어떻게 되냐면 놀랍게도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본래는 그렇죠? 여기서 익스펙테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똑같아요. 놀랍게도 y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트레이스 오브 코베리언스예요. 그냥. 난 그걸 어떻게 에버리지 하든 똑같을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제가 좀 아까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컨디션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컨스탄트예요. 아까 말을 잘못했어요.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익스펙테이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컨디셔널 코베리언스 하나만 구하면 돼요. 언컨디셔널 코베리언스는 아니에요. 아까 말 잘못했어요. 고치세요. 고쳐요. 빨리 고쳐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코베리언스와 거기서 빼야 돼요. 왜냐하면 관찰을 안 하면 어때요? 관찰을 안 하면 우리가 그냥 코베리언스가 나오겠죠. 에러가. y를 관찰했으니까 뭔가 빠져서 uncertainty가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양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실제로 이 estimation theory가 아니라 두 개의 jointly distributed random vector의 뭐예요? conditional mean과 conditional covariance가 어떻게 나오느냐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아직까지 못 봤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봐요.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합시다.